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청간 물상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게 사주를 보다 보면 청간만 보면 저 사람의 급을 알 수 있습니다. 지지가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잘 짜여진 구조라도 청간의 그 일간이 꼭 필요한 그 기운이 투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일단 급이 한 등급 내려갑니다. 그래서 청간이 그만큼 그 사람의 기와 부를 나타내는 기운을 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청간은 추구성이고 지지는 현실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그래도 사회적 지위나 명예가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청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째로 간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간목이 우두머리 갑자입니다. 그리고 10간지 중에서 첫 번째 글자죠. 첫 번째 글자이기 때문에 좀 완전하다 이렇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갑자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밭전자에 이렇게 뿌리가 올라오는 이런 형상인데 요게 이 열십자입니다. 열십자는 한자로 보면 완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갑자가 뜻하는 이제 그 한자의 글자 뜻 요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면 사주 해석에 조금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라는 뜻이 있고요. 첫째 천간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껍질갑도 있습니다. 이 갑목이라는 거는 땅에서 이 씨앗이 단단한 씨앗과 단단한 땅을 뚫고 올라오는 기상이거든요. 그래서 껍질갑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갑은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해서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청간갑이니까 우두머리 성질이 있겠죠. 그 다음에 껍질을 강하게 뚫고 올라오는 힘이 있으니까 그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쪽 갑이니까 이 사람은 마무리를 잘 짓고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펼치고 뭘 만들고 교육하고 이런 생명을 키우는 그런 기운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갑의 이제 전체적인 특성을 말씀드렸고요. 근데 10간지니까 청간에 10간지니까 갑이 갑을 만났을 때, 갑이 을을 만났을 때를 일단은 볼게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고 갑이 갑을 만났을 때랑 갑이 을을 만났을 때 그런 걸 한번 성질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갑이 갑을 만났을 때 일단 한자는 갑이 같은 글자가 2개 이상 있으면 일단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청간만 그렇지 않고 갑이 인월에 났어도 이것도 많다입니다. 뿌리가 강하다,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세 개를 만나면 어떠냐? 갑 이렇게 만나면 많다가 아니라 아주 많다. 그리고 이거는 갑은 이 강한 이 씨앗들이 멀리 퍼져나가는 그런 기상도 있기 때문에 활동력이 아주 강하다. 전국적이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니까 세계적으로 뻗쳐나갈 수 있다. 세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목이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이게 이 나무인데 이게
그 목화통명으로 교육을 하는 나무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생목인지 사목인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나무로 쓰여질 건지를 먼저 생각해 놓으시고 이 사주를 풀어야 되지, 무조건 목이라고 해서 뭐 다 똑같이 보시면 안 되고, 이게 살아있는 목인지 죽어있는 목인지 생각하셔야 되는데, 생목이라는 거는 봄에서 여름까지 성장기에 있는 목이고요. 사목은 가을에서 겨울까지의 목인데 지지에 수기운이 없어야 됩니다. 이 목을 살리는 기운이 없으면 이제 이 사목은 동양지제라고 해서 대들보로 쓰는 목입니다. 요거는 봄, 여름에는 살아있는 나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목은 강하게 경금으로 다듬어서 동양지제로 쓰지만 여름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목은 그 경금으로 쪼개거나 그러면 안 되고 병화로 키워서 교육이나 이런 사람을 살리는 일에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의 기운을 어떻게 쓰느냐, 요거를 먼저 구분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봄, 여름의 목은 뭐가 필요하죠? 자, 이 목이 잘 크려면 그 봄, 여름에는 수하고 태양이 필요합니다. 이게 촉촉한 땅에 태양을 비춰서 잘 키워야 되는 그게 소명이고요. 그러니까 이 봄, 여름의 나무는 병화가 떠서 이 강한 목기를 설해 주는 게 기격입니다. 그리고 가을, 겨울로 가면 이제 사목이기 때문에 또 쓰임이 달라집니다. 이게 간목이 가을, 겨울에도 물론 병화가 중요하지만 가을에는 이게 동양지제이기 때문에 그 정화랑 경금이랑 해서 상간가살이라고 하는데요. 이 강하게 그 금을 다듬어서 요걸 동양지제로 다듬어서 큰 대들보로 써야지만 이게 기격을 짭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에 그 목의 쓰임을 잘 구분하시고, 그러면은 겨울에 목이 많으면 기격일까요? 천격일까요?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일단 겨울에 예를 들어서 간목, 을목 있고 자월이다, 그 다음에 해도 있다 이렇게 하면 이 해중 간목도 있고 자월인데 이 목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천격입니다. 왜냐하면 계절적 특성을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겨울에는 나무를 키울 수 없습니다. 나무를 키울 수 없어서 쓸데없는 짓만 하고, 이게 겨울에 나무를 키울 수 없는데 자꾸 키우려고 하니까 욕심만 많다? 욕심만 이루어질 수 없는데 허황된 꿈을 꾸고 욕심만 많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겨울에 제일 필요한 게 뭐죠? 병화일까요? 모토일까요? 한겨울에 한겨울에 제일 필요한 건, 만약에 해자축을 깔았다 그러면 이때는 무토가 더 필요합니다. 그 차선이 병화입니다. 무토를 우선시 쓰고 병화를 쓰는데요. 그 이유가 무토는 그 바람과 습기를 막아주고 물을 막아줍니다. 이 한겨울에 이 물이 많으면 이 목이 얼겠죠. 그거를 막아주는 게 무토인데, 이 강한 목들이 이 무토를 극하기 때문에 그 쓸데없는 짓 하고 이 천격으로 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주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이 많을 때 병화는 목다 화식이라고 하고요. 체한다라는, 이 병화는 태양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아요. 꺼지지 않기 때문에 목다 화체라고 하고, 정화는 목이 많으면 목다 화식이라고 합니다. 병화는 이 지구상에 있는 열이기 때문에 꺼집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 목이 많으면 일단 강한 목들이 토를 극하기 때문에
이 조우가 일단은 안 되고, 병화도 이 겨울에는 조우를 맞춰주는 건데, 이 목다 하체되고 목다 하식되기 때문에 그 비겁이 많은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돈이 예를 들어서 무토일간이 4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돈이 많은 팔자거든요. 왜냐면 이 자월이라는 거는 수기가 강한 건데, 이 사람 무토 입장에서는 이게 재성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데, 옆에 이렇게 간목이 있다. 이러면 돈이 없는 사람으로 갑자기 변합니다. 이 물을 막아야 되는데, 이 간목이 이거를 무토를 극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팔자로 변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간목은 동량지제, 리더십, 명예욕, 꺾이지 않는 자존심, 뭐 우두머리, 그리고 장남 장녀, 첫째 뭐 이런 그런 첫 번째 뭐 이런 의미가 가장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이 갑을 만났을 때 이제 가을 겨울 생목이냐 사목이냐 이런 거 구분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갑이 을을 만났을 때 해볼까요? 갑이 을을 만나면 등나반갑이라고 합니다. 등나반갑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요. 간목이 을을 보면 솔직히 그렇게 썩 맞득짠한 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영양분을 을목이 뺏어가기 때문에 나쁜 면이 좀 있는데 전부 다 나쁘진 않습니다. 사주는 전부 다 나쁘다 이런 건 잘 없고요. 장점이 있는 것도 있고 단점도 있고 뭐 이런 이중적인 면이 항상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갑이 을을 봤을 때는 이제 내 영양분과 그런 걸 뺏어가니까 나쁜 면도 있지만, 또 비바람이 불 때는 같이 견뎌주는 그런 버팀목도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특히 경금이 와서 편관 칠사를 만나면 이 메시 합살이라고 하는데, 내 누이가 이 강한 경금을 합으로 해서 막아준다는 양인 합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좋은 점도 있으니까 꼭 버릴 만한 카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갑하고 을하고 정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비단 옷을 입고 한 번에 한 판에 승부를 낼 수 있는, 큰 승공을 낼 수 있는 그런 인보상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니까 본인 사주들 보시고 이런 게 있으면 나 언제 성공하지 이런 걸 꼭 물으러 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